안녕하세요. 아테나 온세미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하는 배려와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할 텐데요.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이 쑥 자랄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배려의 의미를 좀 인식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배를 고쳤을까? 탈무드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자, 구멍이 난 배를 이제 아버지가 알지 못하고 까맣게 잊고, 구멍이 났다는 걸 까맣게 잊고 칠을 맡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멍이 난 걸 이제 봤는데도 계속 잊고서는 이제 겨울 동안 보관을 했겠죠. 근데 이제 날이 풀리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러 간다고 갔어요. 그 구멍 난 배를 타고 놀겠다고. 자,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뒤늦게 그걸 깨닫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들들의 생명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일이잖아요. 뒤늦게 막 열심히 쫓아갔는데 아들들이 멀쩡하게 재밌게 놀고 오고 있어요. 아,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확인을 해보니 배에 구멍이 잘 메꿔져 있고 칠까지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죠. 누가 고쳤을까요? 네. 어렵지 않게 칠장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칠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수선을 하기보단 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굳이 구멍을 메꾸지 않아도 이 사람의 본분은 충분히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돕고 싶고 보살피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수고, 시간을 들여서 배를 잘 구멍을 수선을 하고 거기에 칠까지 멋지게 해서 보내준 거죠. 이 작은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행동 때문에 두 아들들의 생명을 굉장히 안전하게 해준 거죠. 칠장이는 과연 이거 사실을 알지 모르겠지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려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자, 배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살피려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배라는 것은 짝을 이루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거기에 여자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서로를 짝을 이루어서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면서 서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 도와줄 것이 없나, 보살펴야 될 것이 없나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려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이 배려를 왜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한자를 봐도 혼자서는 서 있기 굉장히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서로 기대고 서로 버텨주는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는 사람, 참 사람다움은 서로 배려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행복한 것이 사람이라는 진짜 존재가 아닌가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간은 배려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처음으로 깊숙이 만난대요. 진정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매력과 신뢰, 믿음이 배려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서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나 동영상을 여러분이 애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홈런한 이승엽 선수죠. 홈런왕. 홈런 너무 많이 치죠. 그런데 이 이승엽 선수는 또 홈런으로도 유명하지만요. 홈런을 치고 다른 선수들처럼 막 신났다고 좋다고 세리머니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홈런을 많이 쳐서 좋기는 하지만 홈런을 맞은 상대방 투수와 그 상대 팀을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은 좀 신뢰가 아닐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다, 살펴보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승엽 선수의 마음도 굉장히 따뜻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홈런 실력으로도 유명하지만 인성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배려는 사실은 진정한 배려는요, 주고받는 데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배려는 받기만 하면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요.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좋은 걸 자꾸 주면 권리인 줄 알아.
우리는 배려를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살피고 도와주려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배려가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이 아이들이 보통 이제 주로 받는 거 이제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맛있는 식사를 제공받기도 하죠. 내가 주고 있는 배려.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신발도 정리할 수 있고, 수저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무서운 곳에 동생과 같이 가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은 것 중에 아플 때 부모님이 아니면 친구가 간호해 줬다든지 이런 거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려는 나 혼자만 아니면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배려는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배려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 잘 인식하고 평소에도 내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고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해서 도움받은 것도 한번 적어보게 하시고요. 예시는 이렇게 하나씩 있지만 좀 자세히 적도록 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행동이 사소한 것 같아도 그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정말 배려의 행동이었는지도 돌아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려라는 것은요, 사실은 또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눈다는 건 뭐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이게 왜 주는 거죠? 내가 너무 많으니까 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요? 그건 아니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보살피는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겠죠. 그래서 배려의 또 다른 이름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십시일반이라는 그런 한자 성어로도 굉장히 잘 표현할 수 있어요. 십시일반이 뭐죠? 그래서 10사람이 자기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양에서 한 숟가락씩만 나누면 다른 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 양이 된다. 그런 뜻이죠. 십시일반은 바로 이런 거라고, 나눔의 대표적인 뜻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너무 많이 가져서 불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십시일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이 나눔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그 재미, 갖는 즐거움, 내 것으로 만드는 즐거움에서 나누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갖는 즐거움이 물론 크지만 나누는 즐거움을 찾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나눔의 즐거움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주의가 너무 요새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자,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품앗이 둘의 개처럼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좋을 수 있도록 힘든 일을 함께 했었는데요. 요새는 또 다른 의미로도, 다른 형태로도 이렇게 나누죠. 연탄을 나눠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망 후에도 장기를 나누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연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예인데요. 본격적으로 나눔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나눔 현장이 있는데 나눔은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많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눔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나눔이라는 것, 이 기부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나눔의 대표적인 형태의 기부가 있는데 공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이 많이 갖고 있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나만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눔의 대표적인 형태 기부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데 어렵죠. 지금 내 것도 부족해 보이는데. 하지만 이 기부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충분히 나눔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해외 아동 후원이 있죠. 우리가 보통 가족과 친구와 이웃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한다는 것을 잘 잊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해외 아동 후원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그게 기부예요? 어떤 걸까요? 내 물건을 그냥 주는 기부가 아니고 내가 물건을 샀는데 그 산 것의 수익금이 오히려 기부로 돌려진다는 거를 알고 그 물건을 사는 거죠. 이러한 예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빈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느 회사, 포털 회사에서 해피빈을 주면 그걸 잘 모아뒀다가 내가 원하는 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이죠. 그래서 해피빈이라는 것도 있죠. 자, 또 재능 기부가 있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잘하는 뭐 그림 그리기라든지 아니면 노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힘밖에 없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탄을 뭐 나른다든지 도시락을 나른다든지 이러한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앱 좋아하죠? 어플리케이션.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하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해외 후원하는 뭐 유니세프라든지 세이브 더 칠드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음악 연주, 벽화, 상담, 말벗 도우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이거를 통해서 과제를 이렇게 해오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 직접 아이들이 알아보게 하는 것.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올 수 있도록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은 나눔의 현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거. 탐스 신발 대표적인 예죠. 내가 신발 하나를 사면 그 신발이 똑같은 신발 하나가 아프리카의 누군가에게 기부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비커넥트라는 것은요, 이제 이 물건을 사면, 스냅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회사거든요. 그것도 또한 그 수익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진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 중에 행복한 소리 드림이라는 그 어플이 있는데요. 이걸 깔고선 거기에 자기의 목소리를 기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에게요.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알아보고 직접 경험을 해보면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을 한번 결심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과제로 내주면 아이들이 잘 해왔을 때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내 것을 나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아까울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즐거움을 결심했던 친구들에게 칭찬은 당연히 중요한 보상이 될 수 있겠죠. 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정한 행복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배려와 나눔의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